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철입니다. 4월 7일 일요 경마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이제 그 부산 경마를 방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 하이라이트 경주는 부산에서 펼쳐지죠. 계열권 말 대상 경주. 총 17두인가요? 18두인가 2차 등록까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 2두가 부산 말들이 이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질 겁니다. 19조에서 부산의 19조에서 킹삭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2두의 마필이 출주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까 정말 사뭇 궁금합니다. 올해 판도를 어찌 보면 KR 마일컵에서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만큼 저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방송에서 서울경마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6경주와 8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4경주와 11경주 마지막 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연령 오픈 별정 C형으로 치러지는 경주. 3번마 매니 스피드. 초반이 좀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초반에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편성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마 매니 스피드 중심으로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네, 제가 이번 경주에는 인기 1위는 1번마 거탑이다라고 김준호 위원님께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김준호 위원님이 1번마 거탑을 노리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거탑 지난번에는 뭐 약간 방해도 있었고 정평수 선수가 열심히 탔습니다. 아쉽게 3위를 기록했는데, 자, 이마필은 최원중 기수도 잘 호흡이 잘 맞아요. 또 게이트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찬물을 좀 끼얹는 식으로 1경주는 좀 얘기를 드리는데, 거탑이 아마 인기 1등이 될 거고 마감이 되면 어찌됐던 1번 거탑 저는 괜찮게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서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편성상 보면 거탑이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가장 우위에 있다. 얘는 데뷔전 초에 그 최원준 기수가 기승해서 선두권에 엄청난 싸움을 하고도 나갔던 말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에 현장에서 배당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평수 기수인데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녹화하면서 내심 걱정되는 거예요. 깜빡이로 팔리니까 걱정이 되는데 출발할 때 열심히 봤습니다. 발주를 제대로 못 끊었어요. 근데 옆에 그 강북주행에 기승했던 김옥성 기수가 출발하면서 내 살을 보이고 추돌이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정평수 기수 그냥 그렇게 타도 밀지 마, 참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밀다가 중반에 또 말하고 또 싸웁니다. 그러고 딱 3차로 오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초반에 좀 샌드위치 되면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김준호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분투를 삼켰던 걸로 알고 있고 놓고 승부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거탑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1번 거탑. 네, 게이트 1점도 있고. 이거 1번, 3번이 깜빡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복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레이스 자체. 뭐 9번마 파인애플 마크도 늘 훈련 때는 정말 좋은데 실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10번마 라이징 피스는 경주 전적 대비 늘어난 걸음은 없습니다만 은근히 한 발이 있거든요. 이 레이스가 안 빠르니까. 네, 은근히 한 발이 있어서 뭐 이해동 기수가 좀 치우치는 말들을 또 은근히 잘 탑니다. 그래서 또 무서운 마필이 될 수도 있고 5번마 강폭주행도 김정준 기수라고 하면 앞선을 공략하려고 무조건 밀어서 나갈 그럴 뭐 마필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1번, 3번이 그냥 저배당으로 끝나기는 쉽지는 뭐 쉬울 수도 있습니다. 능력 우선하는 게 경마는 뭐 먼저가 맞기 때문에 하지만 빈틈을 파고들 마필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예,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경주는 1번, 3번 거탑 다시 한번 좀 강골 기다리고 최원준 기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패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코너에서 딱 그런 부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외곽을 딱 뽑아서 한 발을 끌어냈는데 얘가 지금 딱 보면
전적표에 보면 많이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앞에 들어온 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패스 이런 말들은 좀 관심 가져야 됐고 파인애플 마크 같은 경우는 뭐 거탑이 나갈 수도 있지만 거탑이 뭐 최적 경기를 한다면 이번 경주가 파인애플 마크가 기습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무리 1번, 3번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본데도 여타 마필도 좀 더 확장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3세 이하 별정 C형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대의 마필인데 눈에 보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죠. 3번마 빅토리킹과 7번마 챔프-K 이 두 마필로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 조금 그래도 저는 색다른 색깔로 바라보고 있어요. 김준호는 어때요? 네, 3번마 빅토리킹은 지난 경주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에서 추입을 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보강도 됐고 단점 보완에 25주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8대에 좀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것만큼 뭐 전력 질주는 필연인 경주고요. 이 마필도 지금 뭐 여기 육군 무대가 목표가 아닌 마필이기 때문에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3번마 빅토리킹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번마 코인블레이드란 마필이 10월달에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공백을 갖고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코인블레이드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힘이 완벽하게 찼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1300m라지만 5번마 코인블레이드란 마필은 저는 그 두 번째 주행심사 때 보면 흙을 맞아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번마 코인블레이드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 8대의 마필의 단출한 편성입니다. 3번마 빅토리킹과 7번마 챔프-K가 인기를 누리겠지만 여타 마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경주는 김주철 위원이 말씀해준 3번마 빅토리킹, 제가 말씀드렸던 데뷔전을 준비한 5번마 코인블레이드 이 두 마필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앞말들 간의 레이스. 앞말들 간의 레이스는 지난주에도 이변이 났어요. 역시 그 앞말들 간의 대결은 항상 이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마 신부가 나옵니다. 김준철 위원. 네, 신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경험상 성장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을 시켰고요. 선취입이 또 가능한 유형으로 또 이번 레이스에서는 좀 경주에 좀 여러 좀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유리한 마필이다. 인기 1위지만 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신의 마필은 8번마 마이티럭도 24주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힘이 찰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마이티럭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레이스를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경주고요. 예, 3번마 신부는 앞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경주가 앞선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역시 뒷심 부족으로 인해서 아쉬움을 줬던 말입니다. 더군다나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인경기수도 이제는 알고 탈 거라고 보이고요. 8번마 마이티럭도 주행심사 때 보면 흙을 맞지 않았어요. 근데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중속감으로 밀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8번마 마이티럭이 신부를 괴롭힐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신부가 뛰는 경주를 외곽에서 외측 서lim에 뛰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3번, 8번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없을까요? 네, 뭐 뛰어왔던 마필들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뭐 6번마 천우장도 작지만 추입 능력이 좋았고요. 스타삭스도 지난번에 확연한 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9번마 안양 레오파트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효정 기수가 또 이런 유형의 마필들하고 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동진 기수하고는 뭐 동기면서 그렇지만은 7조에서도 김효정 기수를 불러다가 감량 이점을 얻고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안양 레오파트를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뭐 최선은 필연이다. 고모마 안양 레오파트도 조금 더 나은 경주 능력을 직전 대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예, 승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주는 3번마 신부와 8번마 마이티럭의
근소한 우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4번마 스타삭스는 과거에 보면 안누리 기수가 기성을 해서 선두권에 나서서 약간 싸웠을 때 몰락을 했었고 차분한 말무리 속에서 한 발을 꺼내서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천원장도 역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지구력에 변화를 줬던 말이고, 자, 그 보면 안양 레오파드는 거리를 내려왔다는 점, 이런 마필들을 과연 어떻게 복승식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삼복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가 삼쌍으로 이 경주는 도전해 볼 거야, 이런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전반부의 승부 경주를 좀 많이 정하는 것 같아요. 6등급을 요즘 많이 공부하나요? 좀 욕심이 좀 났던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사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사는 여기서 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사를 놓고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어찌 보면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하고 들어오면 이거 한 방의 막건으로 가지고도 이 한 경주를 가지고도 1위 경만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상대만을 압축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이범아 독도야가 지난 분량주로에서 대천 의원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좀 실망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었는데 편성은 뭐 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김종철 의원. 네,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모두가 굉장히 앞으로의 장래성을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각 마방에서도 더더욱 나은 경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정성 그 이상을 쏟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49조에서도 뭐 2마리를 꺼내놓고 죄송합니다. 29조에서도 2마리를 꺼내놓고 또 지대선 마주께서도 2마리를 꺼내놓고 여튼 굉장히 난타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 레이스고요.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들이나 뭐 7번마 싱그러운 타임, 6번마 다이아파크, 9번마 한양산삼, 또 기존의 현군에서 뛰었던 뭐 원더풀 헤네시, 11번 원더풀 루비, 2번마 독도야 모두가 상당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충마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한마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독도야가 지난 경주에 좀 실망감이라고 하지만 저는 저기 10번만 원더풀 헤네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때는 뭐 발주가 좋지를 못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두권 경합도 좀 하고 라스트에 좀 현격히 묻어지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을 빨리 캐치를 하고 21조에서도 뭐 스퍼트 능력이나 지구력 보강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10번만 원더풀 헤네시가 기존 현등급 뛰었던 말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예, 김익철 의원은 10번만 원더풀 헤네시를 언급해줬고요. 저는 경마를 하면서 여기 보면 승급을 해서 도전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현등급에 이제 기복형 마필도 있지만 승급해서 도전하는 마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독도야 같은 경우는 뭐 56.5라고 하지만 워낙 이제 선출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평가했었고 그리고 11번만 원더풀 루비란 마필이 이게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MJ 타운하고 이제 동일마방에서 나왔는데 얘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스마트 아들이 빠르게 끌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쫓아가서 그러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2번 11번 이 배당이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저는 2번마 독도야 11번마 원더풀 루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철 의원은 10번마 원더풀 헤네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쉽게 봤는데 우리 김주철 의원은 상당히 어렵게 봤습니다. 네, 어렵게 봤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이 경주는 김종철 의원이 승부 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김종철 의원. 네, 여기도 뭐 성장세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 거리 1300까지는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그런 전력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7번마 다이아로드의 성장세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 겁이 많아서 경주 중에 좀 치우친다든지 밸런스가 좀 무너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성을 하는 김용군 기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전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레이스에 많은 마필들이 뭐 입상 가능 전력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7번마 다이아로드를 중심에 두고 이두만 가지고 좀 주력과 방어 좀 선정을 하면서 압축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그 장산 플라이가 거세하고 좋아져서 얘하고 럭키 수천이 또 띵가닥이 있어서 이게 이쪽으로 인기를 집중할 것 같은데 7번마 다이아로드를 놓고 그 외에 마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7번마 다이아로드는 충만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얘를 놓고 딱 두 번을 때리겠답니다. 7번마 다이아로드만 들어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방에서 결정을 진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것은 투자 가치가 있겠고요. 이 한계 경주를 제대로 때리면 이 한계 경주 가지고도 하루 경마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번마 다이아로드 놓고 승부를 합니다. 딱 두 마필만 가지고 김축철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노리는 말이라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경주. 여기는 좀 혼전기가 있지 않나라고 평가돼요. 지난번에 제가 경마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베스트 빅토리아하고 비평. 이때 당시에 개나리송이 인기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베스트 빅토리의 비평을 이게 정말 한방 같은 승부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동대장이 와서 딱 깼는데 베스트 빅토리 충분히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또 56개예요. 이게 좀 걸림돌이더라고요. 이게 좀 혼전기가 있는 경주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싶은데 김정철 위원. 네, 이번 경주 저 역시도 뭐 스포츠월배에서 강자들과 경쟁을 했던 11번마 원더풀 이블과 베스트 빅토리 계속해서 현 거리에 도전을 하고 장거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경주 뭐 타임상으로 보면 더 좋은 마필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동작 7번마 동작이란 마필은 지난 경주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승급전에 했다가 정말 폭망했다라는 뭐 표현이 많아질 정도로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선행마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임기원 기수도 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초반에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7번마 동작에 선행을 나가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재밌는 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동작. 지난 그 승급조 거리가 늘었던 경주에서 10번마 큐피데이트가 아쉽게 참석을 했어요. 우리 그 김주철 위원이 첫 방송에서 요거 최대 복병세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가 아쉽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네, 문정훈 기수가 너무 잘 탔습니다. 물론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은 경주 중에 고개가 좀 뒤집어지고 또 결승선 추입 과정에서 진로가 좀 막히고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마필 자체가 원래 뛸 때 그렇게 뜁니다. 이번에도 뭐 문정균 기수는 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잘 탈 마필이고요. 마필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10번마 큐피드 데이트는 저는 가지고 가는 마필이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뭐 6번마 베스트 빅토리의 그 아쉬움 이게 있어서 베스트 빅토리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던 것 같고요. 우리 김축철 위원은 7번마 동작이란 마필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6번마 베스트 빅토리, 7번마 동작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큐피데이트와 11번마 원더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경주도 뭐 쉽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주만큼은 복병마도 좀 살펴야 될 경주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경주 김종철 위원의 승부 경주 말씀해 주시죠. 네, 8경주도 부담 중량은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마필들이 아니고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 굉장히 기대치를 좀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기대치 이상을 가진 마필들 3두를 가지고 8경주도 또 승부처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잘 알고 저랑 궁합이 잘 맞는 마필을 중심에 두고 주력과 방어 두 마리만 가져가는 승부처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김중철 위원하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예상업을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알았죠. 근데 우리 김중철 위원이 얘기를 할 때 자꾸 거기 귀가 기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는 제가 본 것만 가지고 경마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열리게 되죠. 근데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뭐 여러분들한테 표현했지만 이 마방은 김종철 위원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저도 지금 계속해서 대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뉘앙스를 딱 표현할 때. 근데 이 경주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김종철 위원이 내가 잘 아는 마방의 마필들과 그리고 3대 마필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9번만 리틀 플레이시 맘에 오는데 저는 얘를 놓고 할 것 같아요. 리틀 보이 플래시를 놓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리틀 보이 플래시하고 4번만 라운 제임스, 9번만 이글스 크프리터. 이 외선말들은 마명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요 3대 말이 좀 많은 인기를 누리겠고 공격전에는 7번만 대방제 교회 마필들이 또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김수철 의원. 네, 저는 뭐 5번마 이글스 그리프터라는 마필을 이제는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안 믿었고요. 경주 거리가 1700이고 뭐 정말 열심히 탔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남김없이 열심히 탔는데 아쉽게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감히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경주 거리를 김동수 기수가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낮은 거리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좀 한 것 같고요. 5조에서도 우창구 조교사께서 또 흔쾌히 수락해주고 또 1300으로 거리를 줄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김동수 기수 개인적인 책임감도 굉장히 좀 전가가 많이 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들은 저 개인적으로 못 믿어도 5번만 이글스 그리프터는 믿고 가고 싶은 레이스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경주 9번만 리틀 보이 플래시는 어때요? 네, 뭐 리틀 보이 플래시 장거리가 더 나은 마필이긴 한데 지난 경주 실망을 많이 했죠. 사실 뭐 인기도 가장 많이 모았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코너웍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좀 100% 터진 말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검증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마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미스터 터너 놓고 이제 승부를 가는 경주였어요. 그리고 이 리틀 보이 플래시란 마필이 지난 그 한금사자하고 들어왔을 때 승부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2월 3일 날 경주 때 보면 제가 그 뭐냐면 이게 동착이 나왔습니다. 대군의 길 쪽으로 승부를 가서 이게 뭐 큰 배당은 나오는데 그 반토막 나서 4배짜리가 2배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이제 승부, 지난번은 얘를 빼고 승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리틀 보이 프레브시 지금 말씀해 줬는데 김정철 위원이 이런 표현했어요. 아직 코너웍이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했는데 제가 그 2월 3일 날 뺐던 이유가 그거예요. 코너웍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국악장판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표현했던 부분이죠. 거리 검증이 되지 않은 말. 거기다가 국악장판을 설정했다 하지만 코너 4개짜리를 만났습니다. 이런 거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는 한번 잘라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장구를 신청해서 그런지 코너 돌 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00m 거리 내는데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만 리틀 보이 플래시는 이번에는 좀 놓고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려봤습니다. 자, 김종철 위원은 5번을 믿고 싶다. 저는 9번을 믿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둘이 도움 되는 거죠? 네. 5번, 9번 들으면 되는 거죠? 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미스터 터너가 나오네요. 여기는 더킹이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 경주가 상대가 아주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부담 중에 좀 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김유식 선수요. 더킹은 지난 경주 모습이 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승군전에서 유수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사실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직전에는 25주에서 또 빠르게 캐치해서 컨디션 조율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1900m를 너무나 결승선 딱 300m에서 뭐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1800m 그리고 부담 중량 56.5 정도는 이겨내리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더킹이란 마필을 지난번에 놓고 이 경주도 이제 승부를 갑시다 이런 이게 3파전이었죠. 3파전인데 저는 더킹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방송에서도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 1월달 경주 레이스가 빨랐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근데 지난 직전 경주는 1800m라지만 빠르지 않는 레이스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빠르냐 안 빠르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만 하이보스가 이게 강력한 인기마죠. 이제 지난번에 그야말로 깡바닥에서 취입을 하고 3,300도를 못 잡았는데 일본만 하이보스 이거는 심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하이보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7번만 미스터 터너는 이건 좀 센 말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7번만 미스터 터너를 아예 놓고 할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7번만 미스터 터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더킹의 상대방 어떤 말을 보고 있나요? 저는 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킹포세가 국산 3등급 레이스가 깨지면서 이쪽으로 또 선회를 했습니다. 혼합 경주로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3-3 빅토리가 말이 크고 깁니다. 하와이 보스는 말이 작죠. 그에 비해서 지난번에 그 싸움에서 진 거고요. 뭐 게이트는 하와이 보스가 조금 더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중은 그러나 3-3 빅토리에 비해서 하와이 보스가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요. 1번, 11번 두 마리 모두 뭐 여기에 킹포세까지도 전력을 다할 레이스고 김준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7번마 미스터 터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래를 안 맞추면 이 마필은 뭐 거세 이후에 확실히 좋아졌고 굉장히 좀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거리는 충분히 통할 전력인데 이 모래에 대한 적응이 너무 없기 때문에 경주 내내 외곽을 도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미리 고치고 가자. 이제는 뭐 이 마필은 뭐 여기 3등급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세술까지 시행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2등급, 1등급을 목표로 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모래를 맞추는 경주 전개를 통해서 단점을 빠르게 보완을 하느냐 아니면 이번까지도 그냥 스타일대로 외곽을 감아도는 그런 레이스를 펼치면서 일단 입상권까지 그러니까 입상을 당연히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개를 하느냐 저는 그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선행마라고 생각했던 말이 선행을 안 갑니다. 근데 재결실에다가 그런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고 뛴답니다. 근데 마사에서는 추리게임입니다 그래놓고 경마 고객들한테는 안 알려줘요. 그게 좀 답답한데 미스터가 흙을 맞추고 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중철 위원하고 찍을 때 항상 그리고 비하인드를 좀 많이 들었죠. 이 말은 왜 이러지? 이러면 그 말이 왜 이래서 이렇게 뛰었어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때가 좀 많습니다. 미스터 터너 뛰는 모습 한번 보시고요. 얘가 흙을 맞고 뛸 수도 있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만 미스터 터너 이 부분을 말씀해 줬습니다. 어찌 보면 5번 더킹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은데요. 저는 더킹이란 마필이 좀 레이스가 좀 빨라지면 결정력 한 방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표현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확장하고 싶었던 그런 경주인데 우리 김중철 의원은 더킹은 좀 믿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고 상대마로 11번마 3-3 빅토리 12마 킹포세 하와이 보스 뭐 이런 마필들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11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400m 1400m 경주. 제가 여기는 마지막 1위 경마 마지막 경주인데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좀 욕심이 나는 경주 같아요. 욕심이. 외곽에는 9번마 청담재앙이 좀 많은 인기를 누리겠죠. 지난번에도 인기를 누리고 선방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담 중량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청담재앙 중심으로 배당판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청담재앙도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뭐 구멍수가 어느 쪽으로 뚫릴 수도 있겠지만 제 예측대로라면 청담재앙 중심으로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시 9번마 청담재앙은 뭐 여기서 빼고 배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00m에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청담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청담재앙을 비롯해서 두 마필을 좀 더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지만 청담재앙이 들어오면 본전만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인기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릴 수 있는 두 마필의 선방을 기대한다면 이 한 개 경주 가지고도 역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경마도 여기까지 마무리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산경마는 경주수가 줄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출두 수가 줄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경마 쪽에서는 출주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경마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배당은 또 고배당대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경마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